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 마무리가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금일은 남들 빠질 때 똑같이 다 빠졌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기술적으로 꽉 찬 음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시 하방으로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흐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움직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봐주시고 주말 동안에는 주식 부담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달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두산중업에 대한 실시간 이슈라던가 수급, 차트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나 또 장기적으로나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해 주시면 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군들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이렇게 또 수익도 챙겨드릴 수 있고 시장 보는 이런 방법이라던가 어떤 테마가 좀 강세인지 종목을 보는 방법들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좀 앞으로 주식 조력자로서 좋은 인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 참여 요청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의 분위기상 또 상승을 오늘 기대해 주신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2.7% 정도 빠지면서 제동은 걸렸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원전 테마도 전반적으로 이런 조정세를 면치 못했고, 시장의 기조도 역시나 하루 종일 좀 약세로 전환하기 바빴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7일 연속 또 상승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좀 느리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갈 때는 1%, 2%로 내지 좀 찔끔찔끔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하루 만에 2.7%가 좀 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좀 시초가였던 마이너스 0.69%가 또 종가까지 계속 이어진 걸 보면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이 7%, 5% 이상 좀 떨어져도 어제 급등세가 있었던 종목 위주로 좀 조정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좋을 때도 좀 사실 지지부진했고 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어야 했는데 지수와 수급 악화에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만 가지 못한다라고 충분히 좀 속이 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7일 동안 계속 올랐다가 하루 정도 좀 빠졌다. 그리고 1WR 신규 상장이 전일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대신 좀 맞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심적으로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2만 1,000원 구간은 좀 지켜줬으니 다시 회복의 기회 언제든 엿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연속적으로 다시 하락폭을 좀 이어가는지 아닐지 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만큼은 미증시와 다르게 내 갈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50bp에 대한 인상을 좀 언급을 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가격이 고점이 아니다. 피크아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온건파에서 매파로 바뀐 지 조금 되었는데 인플레이션 압박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좀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좀 투심을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40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외인들의 이런 매물 출회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6%, 코스닥은 0.74% 하락, 뭐 저점보다는 또 반등도 조금 보여주기는 했으나 외인 같은 경우는 사실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 가리지 않고 1550억, 890억,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1조 이상 매도를 쳤고, 이렇게 기관들도 좀 동반 이탈을 하면서 계속 매도만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끝까지 마이너스를 유지를 했고, 뭐 수급과 그리고 외인, 기관 모두 매도만 유지, 또 상승 테마는 몇 가지 이런 테마에 좀 집중이 되면서 뭘 해볼 수도 없는 시장이 오늘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좋은 반등 흐름을 좀 기다려 보면서 멘탈 다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던 이유, 뭐 수급이나 공매도의 지분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인은 32만 주가량 던졌고 기관도 24만 주 좀 순매도로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이 동반 이탈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개인들의 매수 위가 진행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이렇게 20만 주가량 좀 이탈이 되었고 기관 주요 투자자들도 전반적으로 이탈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뭐 사실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좀 계속 팔기만 하면서 뭐 개별 종목들도 좀 대체로 좋지 못한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좀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가 17만 주가량 다시 매도세로 전환, 뭐 투시는 최근에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세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8만 2천 주가량 좀 던지고 나갔습니다. 뭐 그동안 들어온 거에 비하면 8만 주가량 정도는 좀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이제 전반적인 이런 좋은 매수세를 보여준 거에 비해서 좀 오늘은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8거래일 만에 또 마이너스 2.7%좀 하락을 맛보았습니다. 뭐 다시 한번 기관들의 또 매수세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좀 중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비율이 한 10% 가까이 좀 늘려가면서 한 36만 주, 뭐 어제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외인과 뭐 금융투자, 뭐 프로그램까지 또 주요 수급들이 나가고 공매도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오늘은 주가를 좀 빼기 위한 움직임이 이전들보다는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좀 공매 잔고를 좀 보시면 4월 17일 기준 1,700만 주까지 좀 줄이면서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2,600만 최고 이제 피크치에서 1,700만까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달 주가가 3만 원까지 이렇게 크게 큰 파동이 좀 나왔을 때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600만 주에서 1,700만 주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4월 17일자로 1,700만 주까지 좀 줄였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 줄여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셔도 이렇게 체결 대비 상환이 훨씬 더 좀 많기 때문에 잔고 수량 잔고 수량도 2,700만 주대 잔고 금액도 6천억 미만까지 또 내려온 건 좋은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전 본격화, 열기 수출 공약의 청신호다. 한국 정부가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21일 폴란드 최초의 원전이 될 수 있는 요 원전 건설 사업 제안서를 폴란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한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수주한 4개의 아랍에미리트보다 많은 6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명맥이 끊겼던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또 기후환경부 차관을 만나서 사업 제안서와 문수국 산업통상부 장관의 친필 서한을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사업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쟁국인 미국과 프랑스보다 한국형 원전이 뛰어난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폴란드가 지난해 발표한 2040 국가 에너지 정책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다. 폴란드는 2033년까지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하고 2043년까지 순차적으로 6기를 건설 운영한다는 일정을 세웠고 노후화한 이제 화력 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하기 위해 두 개 부지에 6,000에서 9,000 메가와트급 시설을 짓는다. 탄소 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주요 원전 수출 사업 진행 내역을 좀 보시면 체코가 1200메가와트급 1기, 한국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좀 최종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가 총 6기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현지 시간으로 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수주 1200메가와트급 4기, 러시아 로사톰과 공동 진행, 오는 7월 1일 착공 예정이고 4월 말쯤에 원래 이런 세부적인 계약 수주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최대 16기로 2018년 7월 예비사업자 선정 이후에 입찰 공고를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 계획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제 신호로도 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차질을 빚는 상황이 원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고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최종 입찰서를 받을 예정인 체코까지 포함해 동유럽 지역 원전 건설 사업 속도를 빠르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 모두 한국이 유력한 입찰국인 곳들이다. 폴란드 원전 수준 탈원전 탈피를 선언한 새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고 임기 내에 원전 10기 수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2009년 아랍에미리트 수출한 바라카 원전 운영 사례가 있는 만큼 타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이제 헤드라인 원전 10기 수출 공약이 이제 청신호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 원전 수출은 없었고 더군다나 유럽은 또 뭐 지역적으로도 유럽은 상당히 우리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체코,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외에도 또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이런 나라들이 또 원전 확대, SMR 확대에 좀 뛰어들면서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아졌지만 또 4월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집트 수주,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있고, 뭐 10기 중에서 일단 1기라도 좀 수주가 나와줘야 그 다음 2기, 3기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에서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좀 많은 부분을 뒷받침하고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좀 수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SMR 국내 개발에도 좀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문제점을 좀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탈원전 기대감 ISMR 파이로 SFR 주목 원자력 연구원 ISMR 개발 목표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안심 원자로 뭐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성도 경쟁성 확보 혁신 기술을 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기존 탈원전 기조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원자력 기술 개발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MR 파이로 프로세싱, 소듐 냉각 고속로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곧 새로운 진척 사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ISMR 개발 준비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고 SMR은 이름대로 소형화될 모듈 원자로다. 모듈 형태라는 특성을 이용 건설 기간의 단축,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관련 기술 자립 전주기를 완성 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12년 또 스마트를 개발하기도 했다. 원자력 연구원은 여기에 더한 다양한 혁신 요구를 구상하고 있다. 우선 모듈 개념의 확대 적용할 방침으로 원자로 유닛을 하나의 모듈로 삼아 여러 기를 한 번에 운용하는 방식의 모듈화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화에도 박차를 가해 원자로 본체에 차량으로 육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안정성 역시 극대화한다. 뭐 이변이 없다면 내달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이제 예타를 신청해 예비 기술 평가를 통과한 상태다. 또 여기 보시면 좀 중요한 부분, 파이프 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폐 연료봉에 포함된 독성이 높고 반감기가 긴 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SFR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거쳐 얻은 연료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를 20분의 1로 방사능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파이로 프로세싱 이런 부분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만으로 폐연료봉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점차 쌓여가는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관련 고심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환경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진행하는 관련 공동연구 결과를 따져 지속 추진 여부를 재판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해 12월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권고가 이뤄져 기사회생을 했다. 전망은 밝다. 포화한 핵폐기물 문제 해소에 일조케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 활용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기술 실증에 대한 상황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젝트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게 된다면서 기술 개발, 실증을 통한 기술 선점이 중요해 새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여기입니다. 방사능 그리고 이런 사용 후 핵연료 부피를 좀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이 기술을 더 이제 발전시켜서 좀 개발에 성공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좀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6% 하락을 해서 21,1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23,000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좀 무난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루 만에 다시 21,000원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오늘 고점이 시초가인 마이너스 0.69%인 부분만 봐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구나. 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꽉 찬 음봉이 연출되면서 반등하려는 시도가 다 무산이 되었다는 점, 다시 거래량은 음봉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또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초반에 하방 흐름으로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중요할 수 있겠고, 아직은 21,000원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언제든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21선 부근만 좀 깨지 않는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 지수와 수급 그리고 원전 테마도 좀 대부분 조정이 나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물량을 늘려간다거나 좀 별다른 액션이 필요한 이런 상황은 아니고, 하방으로는 2만원 구간, 상방으로는 23,000원의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관망세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 매일같이 급등주만 쫓아다니시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좀 이겨내고 꾸준히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수익 관리, 계좌 관리 도와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